저는 뭐 수만 명을 고치고 있는데 네.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가장 쉬운 병이 이제 비염의 치료죠. 더덕을 사삼이라 부릅니다. 사포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기침이 오래가거나 폐와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큰 호흡기인 폐가 건강을 되찾을 때 작은 호흡기인 피부 호흡 좋아져서 피부 밑에 숨어있는 아토피의 쓰레기를 뿜어내게 돼요. 당내 미생물이 6개월이 지나면 유익균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암덩어리 자라지 않는다. 암덩어리 전이 되지 않는다. 나쁜 균 한 마리가 와서 영양이 좋으니까 순식간에 1억 마리가 돼요.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되면 견딜 수 있어요? 태어나 3년이면 모든 아가의 폐는 잿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숨 끊어지면 맥 끊어지고 맥 끊어지면 숨 끊어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대표 원장 서효석입니다. 50년 넘게 폐 그리고 편도선 이 연구만 하신 분이신 걸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폐는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 오염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이죠. 네. 아니 미세먼지 심한 날 숨 안 쉴 수 있나요? 많은 먼지가 폐 속에 하루에 2만 번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검어질 수 있는 거죠.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숨 쉬기 전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폐가 깨끗합니다. 이 깨끗할 때의 폐의 색깔은 분홍빛입니다. 그러나 태어나 3년이면 모든 아가의 폐는 잿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폐는 더러워집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입이나 코로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안 더러워지는 거네요. 물론이죠.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피가 모든 영양을 공급해 주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폐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밖에 없죠. 너무 걱정스럽네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식이 길어요. 한 3년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70년, 80년 많은 때가 낄 때 병을 불러오는 겁니다. 반대로 폐를 깨끗이 한다면 병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질병의 치유가 쉬워집니다. 네, 좀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경우에 감기에 한번 살짝 걸렸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노인들의 사망은 90% 이상이 다 폐렴이죠. 쉬운 비유는 생나무는 잘 안 타요. 마른 장작은 어때요? 잘 타죠. 예.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면역력의 핵심이 또 깨끗한 폐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폐, 편도선, 그 다음에 면역력 요 세 예. 가지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예컨대 폐를 지키는 군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폐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먹는 것만 얘기들 하죠. 숨 쉬는 건 얘기를 거의 화제에서 빠집니다.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무엇을 먹으니까 좋더라. 다 돈 주고 사 먹는 것만. 네네. 그러나 먹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두 달을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숨은 한 3분을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숨이 생명이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깨끗한 숨, 좋은 숨, 착한 숨.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죠. 그렇죠. 깨끗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담는 그릇이 폐이기 때문에 폐가 깨끗해야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다. 폐를 지키는 군부대가 있으니 편도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편도선은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살아요. 내 몸의 군인, 백혈구, 임파구. 백혈구의 일종을 임파구라고 합니다. 이 임파구가 이제 흘러내립니다. 목구멍에 있죠? 어디로 가요? 기관지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이제 포복하고 있어요. 포복하고 있다가 휴전선을 지키는 군부대 연상하시면 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폐렴 구균 쳐들어온다. 폐렴 간균 쳐들어온다. 코로나 바이러스 쳐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막아요? 바로 잠복하고 있던 내 몸에 군인들이 막는다. 바로 임파구들이 물리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군부대가 건강할 때, 편도선이 건강할 때 내 기관지와 폐를 철통같이 지켜낸다. 이 사유현상과 원리가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예. 기침이 잦아지는 것도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고 예.
다르게 얘기하면 폐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옛날 말로 죽방에서 콜록콜록 침한다. 바로 폐가 더러워졌어. 폐 속에 가래가 많이 쌓였음을 그냥 알려주는 소리이다. 이리 보시면 되죠. 기침이라는 것은 내 몸의 반사적인 작용이다. 내 몸에 숨어있는 노폐물과 독소물질,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라 하죠. 이 쓰레기를 몸 밖으로 버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사 행동이다. 그 기침의 결과는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래덩어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까지 오면 뱉어내면 되죠. 그럼 폐가 건강해지면 심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피부 등등등 모든 게 다 좋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폐와 심장은 우리 두 개로 알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폐기능 들어보셨죠? 네. 무심코 쓰는 언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심폐기능 왜 두 개만 묶죠? 심신기능이라고 하든지 심위기능이라고 하든지 묶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심폐기능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해요. 이걸 이제 임상적으로 관찰하면 기가 막힌 거죠. 폐가 좋아졌을 뿐인데 수십 년간 있던 부정맥이 사라졌다. 맥은 심장이잖아요. 자, 하나 더. 폐가 좋아졌을 뿐인데 가슴에 통증, 협심증이라 한다. 10년 이상 먹던 협심증 약 끊어버린다, 버려버린다. 하나만 더. 심방세동 사라진다. 심방세동, 맥이 100번 이상 뛰고 폐가 좋아졌을 뿐인데 심방세동까지. 그럼 결론은 심장과 폐는 각각 다른 두 개가 아니다. 두 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이다. 보세요. 숨 끊어지면 맥 끊어지고 맥 끊어지면 숨 끊어져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리고 심폐소생술 단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심장과 폐는 그것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소생한다. 그래서 폐와 심장만이 궁 안에 살고 있어요. 갈비뼈가 보호하는 곳 궁이라 한다. 또 하나 횡격막이 보호하는 곳 궁이라 한다. 이곳에는 폐와 심장만이 다정히 살고 있다. 저는 심폐를 하나로 봐요. 이 심장병을 고치려면 폐 건강을 회복하라. 그러면 이 심장병은 함께 고쳐지는 놀라운 관찰이죠. 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잘 먹으면은 폐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몇 가지 좋은 음식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첫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그 성분을 진저룰이라 하는데 이 진저룰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폐와 기관지가 예민해졌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기침가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대표 성분인 커큐민은 몸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예민하고 잔기침이 오래 가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뿌리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폐 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침이 잦거나 가래가 목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넷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폐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겼을 때 회복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 완화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이 풍부해서 건조해진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폐와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한 자극을 부드럽게 완화해 줍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폐 청소를 꾸준하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색이 밝아옵니다. 세 번째, 둘레길을 돌아보니 숨차지 않다. 산에 올라보니 숨차지 않다. 네 번째가 제일 좋아요. 감기를 걸리지 않는다. 감기 굿바이. 이게 이제 폐 청소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도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뭐 단식호흡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많은 호흡법들이 네네. 있는데 네. 기본은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은 폐 끝에 6분의 1 정도를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심호흡이라는 건 6분의 6을 쓰는 호흡법이죠. 6분의 1은 깔딱깔딱 그렇죠. 흉식호흡이죠. 예. 일종의.
일종의. 그러나 이제 복식은 이제 복부 근육까지도 호흡에 활용하는 거죠.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 이상 꾸준히 해주면 좋죠. 먼저 목과 어깨의 힘을 충분히 뺀 상태에서 배를 내밀면서 코로 서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2, 3초 정도 숨을 멈춘 뒤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여 내릴 때는 이제 입으로 서서히 내쉬면서 복식호흡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좋아요. 비록 폐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들어마신 기운이 아래까지 깊숙이 내려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 이제 더 좋고, 이때 이제 호흡근과 횡격막의 움직임이 유연해지면서 폐활량이 늘어나는 그런 훈련이라 할 수 있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원장님, 요즘 암 환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의학적으로는. 저는 임파선이 과도하게 붙는 것이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를 관장하는 임파선이 있어요. 그 임파선이 붙습니다. 그 말은 뭐와 같냐면, 이제 쉬운 설명은 여성들의 유방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엄마 가슴에는 젖이 고여요. 젖이 고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 아기가 젖을 빨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슴에는 최고의 영양인 젖이 남아있어요. 이때 이제 이를 탐내는 나쁜균 한 마리가 와서 영양이 좋으니까 순식간에 1억 마리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되면 견딜 수 있어요? 나쁜균은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라서 나쁜균이라 부르는데, 그럼 막 퉁퉁 붓고 아파요. 잡아보면 몽우리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안 가고 못 견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요. 찍으면 없던 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생물이 나타났다,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다, 양성이냐 악성이냐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성이면 다행인데 악성이면 죽음이다로 인식돼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표준 치료 기다린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기다린다. 수술은 잘라내서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여성으로서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싫어요, 나 항암 할게요. 그 항암은 뭡니까? 독약으로 죽이는 거예요. 나 그거 항암 도저히 부작용만 해서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방사선은 불로 태워주고 셋 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견해를 달리해요. 면역력을 올려라. 면역력은 뭡니까? 백혈구죠, 백혈구. 보고를 받았어요, 백혈구 센터가. 적군이 1억 명이야? 그럼 우리 백혈구 1억 명 필요하다, 오바. 그러면 이제 백혈구 공장이 보이지 않아요, 평시에는. 그런데 공장이 커져요. 그냥 논산훈련소가 10배로 커진 거예요. 전쟁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임파선 부은 거예요. 그거를 종양이라 한다. 그럼 암도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 생리적 반응이다. 암을 친구처럼 생각하라라는 말이 상당히 멀리 퍼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관찰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씀이고, 이제 나는 면역력을 키워라. 당내 미생물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유익균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암덩어리 자라지 않는다. 암덩어리 전이되지 않는다. 번지지 않고 전이되지 않으면 안심 관찰이다. 그때는 이제 안심하고 관찰할 수 있죠. 면역력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나빠지는 장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해균들의 침투를 심하게 당한 곳이 그러겠죠. 꼭 어디 순서를 정해놓고 나빠지는 게 아니고. 가래 색깔로도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폐 청소를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색깔 가래예요. 예를 들어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검은 가래, 회색 가래, 누런 가래, 노란 가래, 드물게는 초록 가래. 또 구름이 쏟아지기도 해요. 농흉, 구름을 뱉어내기도 하고, 또는 폐 속에 오랫동안 고인물을 청소하기도 하고. 폐 청소의 모습도 퍽 다양합니다. 까만색이 제일 안 좋은 상태인가요? 이제 담배 많이 핀 분들은 이제 검은색이 주류이지만 꼭 그건 아니고, 이제 누런 가래, 노란 가래도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통칭 색깔 가래라 하는데, 녹색 가래가 조금 빈도가 떨어지고, 이런 가래가 먼저 나온다면은 흰 가래가 물 가래가 나오면서 평생 동안 폐 속에 쌓여 있는 그 쓰레기를 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청소가 끝나는 1년을 이제 완성된 면역력, 최상의 면역력,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그러니까 신이 내린 의사만이 내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준다. 암 없이 중풍 없이 치매 없이 살게 한다. 건강해지면 가래가 없어지는 건가요? 가래가 생기는 원리도 네.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영하 10도의 날씨에 나갔습니다. 찬 기운이 내 코로 들어오잖아요. 내 코는 동상을 막아야 합니다. 동상을 막기 위해서는 코에는 점막이 있죠. 호흡기 전반이 다 점막입니다. 이 점막에서는 물이 나와요. 점액이죠. 끈적거리니까 점액이 나와서 막아주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식죠. 그럼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 어디로 가요? 기관지를 타고 폐로 내려가요. 들어갔다 이제 올라올 때는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가지고 점도가 더 높아져요. 끈적해져요. 이제 끈적해지면 그걸 가래라 한다. 그 가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엄청 마셔도 개들이 다 찍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네요. 가래를 많이 뱉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리는 있는데 폐 속에 가래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은 많이 뱉어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1년 동안 뱉어내면 창고에 꽉 찼던 가래가 다 나가고 최근에 만들어진 거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그 어쨌거나 폐에 가래가 많으면 이거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나요?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청소의 대상이죠. 시급한 대상이다로는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폐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첫째, 3개월에 편도선의 건강이 옵니다. 폐렴, 독감, 고열을 막아주는 면역력의 1계단에 오르는 것이고 뭐 1층, 2층, 3층에도 돼요. 면역력의 1층에 오른다.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3이죠. 6개월이 지나면 장내 미생물, 장 안에 살고 있는 나쁜 세균 줄어들고 좋은 세균 가득하다. 면역력의 1층에는 편도선이 살고 있다. 면역력의 2층에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다. 유해균 사라지고 유익균이 가득할 때 암을 예방한다. 그러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 워낙 괴롭다고 하시니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뭐 상황버섯으로 많이 여러분들은 떠올릴 텐데 버섯류는 좋습니다. 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혀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버섯을 넣어 버섯밥으로 먹으면 위장 부담도 없고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관리를 도와서 특히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환경을 개선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암 예방과 면역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과 함께 발암물질의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발암물질 해독을 돕는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과 위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 불면증에 대한 노출이 많거든요. 이 2가지도 암 발생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폐 청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가 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코티솔이라 부르는데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병저병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 실험에서 보면은 폐를 청소하며 관찰하면 코티솔 수치 4는 곧 2가 되고 2는 다시 1이 되어 이제 스트레스를 날린다. 실제로 임상에 응용하는 건 불안초조 사라지고 강박관념 이제 완화되고 편한 마음 되찾아서 깊은 잠을 이루게 한다. 이게 바로 폐 청소와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음식을 찾아요.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이 음식만 먹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면서요. 특정 음식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해주면 내 면역력이 선택한다. 들어왔잖아요, 내 몸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는 것은 내 면역력에 맡긴다. 저는 골고루 잡수기를 추천합니다. 해롭다는 건 반대하고 면역력이 선택하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일까요? 생활 습관이다 보다 폐가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폐를 청소하였더니 면역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확인한다.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폐를 안 좋게 하는 생활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좀 지양해야 되는 생활 습관. 당연히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유해하다고 알려진 과음, 과시, 과로, 또 유해한 환경, 가스, 또 특수한 곳에 근무하는 분들, 위험 요소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폐 청소를 통해서 폐가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원색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깨끗해진 폐에 적혈구도 오고 백혈구도 와요. 적혈구는 와서 산소를 주고 탄산가스를 받아간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잖아요. 근데 백혈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 교과서에까지도 없어요. 백혈구도 분명히 폐에 왔다 가잖아요. 근데 왜 적혈구가 하는 일만 기술을 하고 백혈구가 하는 일은 말하지 않느냐. 나는 백혈구도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식 능력이죠. 백혈구도 실제 사람의 눈은 아니지만 나쁜 세균을 보면 멀리서 발견하고 퇴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폐가 담배찐으로 아주 쪄들어 있으면 백혈구가 와서 눈이 밝아질 색이 있나요? 그러나 폐가 깨끗하면 깨끗한 폐에서 백혈구 눈이 밝아진다. 감식 능력이 증대된다. 그래서 내 폐가 깨끗해질수록 백혈구의 식별 능력이 향상돼서 면역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또 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유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우리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분할 때 유해균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유해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익균은 반대로 그 유해균이 불 지르고 댕기면 유익균은 불 끄고 댕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익균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아무것도 않는 균을 이제 중간균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세균이 100조라면 제일 많은 건 중간균입니다. 60조가 중간균 빼버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는 게 40조인데 20조 20조는 유해균 절반 유익균 절반. 그런데 폐 청소를 하고 6개월 후 다시 장내를 검사하면 신기한 변화가 와 있어요. 50대 50이던 이 비율은 85대 15로 나로서는 이상적인 균형이라 봅니다. 이때 이제 암을 예방하고 중풍을 예방하고 장 건강이 최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다리면 위장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 활성이나 헬리코박터까지도 물리치는 위장의 건강을 회복한다는 새로운 생각. 그러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음식 3가지만 좀 강조해 주신다면? 첫째는 흑마늘입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사삼입니다. 바로 더덕을 사삼이라 부릅니다. 사포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을 보호하여 면역력 회복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감기가 나은 후에도 기침이 오래가거나 폐와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셋째,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는 미네랄과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전신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깨끗한 숨, 좋은 숨, 맑은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다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숨이라는 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소리와 함께 이 접어졌던 폐가 활짝 열립니다. 바로 이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들, 동양에서는 대기라 부르고 큰 대자 기운기, 서양에서는 빌공자 공기라 부르죠. 기체가 코를 통해서 이제 아기의 폐가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산소를 얻게 되고 이 산소가 우리들의 영양소와 서로 화합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곧 생명입니다.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폐의 수축운동이고 그래서 폐가 생명이다라고 보고 하나 더 간단한 상식은 죽은 사람은 병이 없다. 모든 병은 산 사람의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을 숨 쉬고 있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흔히 비염이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수만 명을 고치고 있는데 네.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가장 쉬운 병이 이제 비염의 치료죠. 호흡기 질환 중에 뭐 어려운 병 많이 있죠. 네네. 뭐 폐암도 있고 그렇죠. 폐섬유화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환자 본인의 목에 있는 편도선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악화는 없어요. 비염도 그럼 편도선이 건강하면 나은 그렇죠.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 비염은 평생 앓는 병이라 한다. 내 목에 있는 내 편도가 건강을 회복할 때 비염은 사라진다. 편도는 어떻게 건강하게 합니까? 바로 폐청소. 폐청소 석 달이면 편도는 훌륭하게 건강을 되찾고 이때 이제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코 가렵고 눈 가렵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다. 바로 이때 하나 더 머리는 맑고 집중력이 생겨 두통도 사라진다. 두통도 비염이다. 폐 청소의 기적이다. 근데 아토피를 앓는 사람 중에도 예. 사실은 비염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와 비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인체의 호흡 총량을 100이라 하자. 그중 95를 폐가 숨쉬고 있다. 그럼 나머지 5는요? 전신의 피부가 숨쉬고 있다.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큰 호흡기인 폐가 건강을 되찾을 때 작은 호흡기인 피부 호흡 좋아져서 피부 밑에 숨어있는 아토피의 쓰레기를 뿜어내게 돼요. 피부 밖으로 뿜어내버리면 피부는 맑고 깨끗하여 피부 미인 탄생이다. 폐청소 전도사 다우시네요. 네. 예. 자, 원장님 이제 새해 음.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해외 강연은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 방에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피곤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한 나라씩.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3억 인구의 인도네시아 다녀왔고 1월에 이제 발리에 한번 가기로 했는데 발리가 홍수가 났다네요. 그래서 2월에는 이제 파키스탄 갑니다. 네. 3월에는 워싱턴 DC에 가서 국회의사당. 거기에는 535명의 상원 하원이 계신 곳에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 세미나실 3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예약이 돼 있어요. 그 제목이 재밌어요. 예. 깨끗해진 폐가 당신의 건강을 회복한다. 이 제목이 흥미로운지 의원실에서 신청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날 생중계하면 저희도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새해 계획은 변함없이 폐청소 선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 예,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